그렇게 해주고 돼서 감사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하다가 중간에 안 풀리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하다 엎어지고 너무 좌절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걸 내 영혼이 알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랍고도 감동적인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침 이분께서 이 사연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기쁘게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사연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꼬이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오늘 사례를 조금 자세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예전에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굉장히 좋은 체험하셔서 굉장히 잘 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좀 특별한 경험을 하시고, 안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다시 상담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뭔가 이렇게 명상을 하셨나? 뭔가 하다가 갑자기 뭔가 조금 어두운 기운이 훅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약간 얼핏 들으면 빙의 같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 본인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이분이 예전에 받았던 상담도 돌아가신 어떤 친척분이 영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지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거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부터 자꾸 막 혈압이 오르고 막 머리가 아프고 하는 증상이 예전에 이런 비슷하게 안 좋게 가신 어떤 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이 신체 증상이 너무 그분의 증상과 비슷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온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단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그 존재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 존재를 직접 맞닥뜨리고 그 존재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검은 존재와 뭐라고 하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당신 안에 숨어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나, 둘, 셋. 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괴기스럽고 음. 나를 죽이겠대. 이 존재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앞에는 하나인데 내 뒤에는 여러 무리가 있어. 뒤에는 무리가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 존재와 직접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이분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존재의 느낌이 앞은 하나인데 뒤는 여러 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마치 괴물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존재하고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이곳은 감옥 같은 곳인데 저 사람이 나를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넌 누구지? 난 나가고 싶어. 나 슬퍼. 슬프다. 왜 슬프지? 저게 날 여기 가뒀어. 어떻게 널 여기 가뒀지? 몰라,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졌다. 넌 원래 어디 있었는데? 밖에 불황자였어. 일부러 들어온 건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재판을 했어. 누가 재판했다는 뜻이지? 저 여자. 언제 그랬지? 몰라, 전쟁이라며. 좋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이제 최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빙의나 이런 천도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빙의령처럼 보이는 존재를 만났을 때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빙의령이 뭔가 사악하고 못된 존재고 나쁜 존재고 이를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 존재들마저도 어떤 피해자인 것, 어쩔 수 없이 그 존재도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봤던 피해자라는 관점으로서 그 접근해주고 설득하면 굉장히 잘 설득되고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도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 사람이 가뒀다면 언제 어떻게 가두게 되는지 그 상황으로 가보자 그랬더니 중세시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이제는 이분의 전생이 가버린 거예요. 이분의 전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이분의 전생의 관점에서 그 존재들을 보는데, 이분은 재판관처럼 그 시대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존재들을 보고 굉장히 경멸하듯이 저거는 사회의 쓰레기야, 없애버려야 돼,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모두 치워버려야 돼, 그 굉장히 경멸적이고 단호하고 엄격하고 이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범죄자들 재판. 좋아요. 자, 지금은 몇 년도인지 숫자로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1490년. 90 몇 년. 좋습니다. 여기는 유럽적인가요? 좋아요. 자, 범죄자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쓰레기야. 도둑질을 했고, 여자들은 이런 우리를 지어 다니면서 약탈하고, 저것들은 쓰레기야.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저런 존재는 없어져. 어떤 의미인가요? 가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사형을 선고하나요? 가둔다. 얼마나 가두나요? 더러운 것들, 사회에 나쁜 것들, 평생 개조가 안 되는 것들. 아이고, 그랬군요. 좋아요. 굉장히 단호하죠. 이랬던 사람에게 이제 관점을 바꿔봅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듯이 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슬프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50대 남자가 판결을 하고 있고 죄수들이 갇혀있나 봐요. 잠시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는 기분 어떠세요? 나쁜 존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도 있는 걸 네가 너무 가혹하게 했어. 그들 중엔 억울한 사람이 있어. 근데 평생 못 나오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해.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들 때문에 손 힘든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모유를 따라다니는 모르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어. 그들까지 네가 다 가둬버렸잖아.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 그냥 그 지하에서 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 그래요. 미안해. 미안해. 여기에 한이 맺혔던 그런 존재들이 지금 삶에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그 증오와 원망을 품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존재들에게 충분히 사죄하게 하고 그 마음을 전해주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존재들한테 돌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빛을 따라서 아주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한테 미안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었거든.
판단한 거였어.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평생 가둬놔서 정말 미안해. 당신들을 평생 꿈도 못 펼치게 가둬놔서 미안해. 그 안에서 그냥 징징댔지 살게 해서 미안해. 앞에 있는 나쁜 무리들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중에 아는 사람들 정말 미안해. 같이 희생당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 어둡고 좁은 곳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 애들 중엔 나중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왜 갇혔었는지도 모르고 나와서도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불황자로 살다가 갔어요. 내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세월의 흐름이야. 그래요. 이제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 사죄와 용서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래요. 지금 앞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너도 당해봐. 너도 같이 우리 나처럼 갇혀봐. 아직도 마음이 덜 풀렸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요. 이제 그렇게 갇혀있던 세월만큼 당신들도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실 건가요? 그래, 다 같이 가자. 그래요. 기분이 좋게 되는 건 그냥 가고 싶어. 그래요. 이제 사과도 받았고 진심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받아주실 거죠? 저 사람 다시 보기 싫어. 그냥 갈 거야.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인연이랑 훌훌 털어버리고 저 밝은 빛이 내려오는 곳으로 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곳으로 가셔서 편히 좋은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수호천사도 도와줄 겁니다. 그래,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빙계 안으로 다 들어갔지. 그래요.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이렇게 전생에 원한 맺힌 영들을 다 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이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에 물어봤더니 기분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거예요. 뭐 그렇겠죠.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래서 잠시 쉬는 어떤 그 영혼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수호천사와 함께 좀 영혼의 휴식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구름 위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수호천사에게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호천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생이나 이런 과거에 굉장히 힘이 있을 때 너무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 자,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수호천사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해주나요? 너무 힘을 과하게 쓰려고 한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삶을 살면 그 힘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군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 그냥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거를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문제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됐는데 뭐 이런 교훈을 전해주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썩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담인데 좋게 마무리 시켜드려야죠. 그래서 조금 행복한 미래로 갔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갔더니 이분이 꿈꾸던 어떤 업적이 달성된 그런 미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꿈을 이룬 모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사실 비슷한 장면이 이전 상담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뻐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뜨뜨미지긋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드디어 오늘 체험이 무슨 의미인지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오신 겁니다. 아, 이게 그거였던 거예요. 자, 사실 이분이 어떤 그 삶에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좀 능력도 좋은 분이었고 좋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뭔가 자꾸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꺾이고 뭔가 잘 될 듯 하다가 주저앉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답답한, 이것이 뭐 그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병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병에도 계속 뭔가가 될 듯 하면 안 되고 안 될 듯 하고 그런 너무나 답답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풀리지 않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되게 제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 작품도 잘 팔려요. 그래요. 본인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전에 같으면 잘 돼가 팔리면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 별로 굉장히 우쭐했을 텐데 그런 게 느껴져요. 나한테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젊은 나이에 안 해줬는지, 지금 이 나이에 나한테 왜 그 기쁨을 주는지를 알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됐으면 또 그 힘을 너무 과하게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정리해야 할 나이에 나한테 그 기회를 줘서 내가 되게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 나이에 사람들이 내 찾아와서 봐주고 사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주는 게 감사한 거구나. 어릴 때 했으면 그거 몰랐어요. 그냥 자만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걸 내 영혼이 알았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주고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하다가 중간에 안 풀리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하다 엎어지고 너무 좌절했는데 내 지난 삶에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힘을 주면 그걸 너무 과하게 사용하려고 해서 그 감사를 배우려고 이번 생에 그 감사를 배우라고. 아이고, 정말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그래요. 지난 삶에 대해서 미안해요.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되게 힘을 얻고
행복하게 된 사람들도 많지만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도 많아. 그런 것에 너무 기고만장했어. 내가 잘나서 그런 건 부럽다고 생각했어. 나의 지난 삶은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결정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나에게 내 결정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정말 미안해. 정말 소중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좋은 통찰과 깨달음으로 이 삶을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데를 꼭 거기에 감사하고요. 너무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렇다고 남을 너무 비난하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분도 굉장히 좀 놀라셨어요. 이런 게 나올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이분도 이런 깨달음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꼬이고 막히고 답답해서 억울해하고 원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이런 내용이 조금 위안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찍었지만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과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다. 뭔가 우리가 큰 설계, 어떤 큰 그림에 큰 깨달음과 큰 성취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의 경우들이 많더라. 심지어는 그런 고통을 본인의 영혼이 실제로 선택한 경우도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상담에서 중요한 점은 감사이죠. 요즘 좀 감사에 대해서 강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상담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할 수 있을 때 드디어 감사할 일을 주게 된다는 이런 깨달음. 사실 삶이 힘들면 감사를 느끼기 쉽지 않죠. 원망스럽죠. 짜증나죠. 화가 나죠. 어디다가 이런 불만을 막 쏟고 비난하고 싶어지죠. 그럴수록 혹시 내가 감사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감사할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지, 이런 거죠. 뭔가 복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나는 지금 그 좋은 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충분히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새로운 감사할 일을 끌어당기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좋은 의미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보강된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서,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이런 깊은 메시지와 통찰들을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도 꼭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